자유한국당이 공천 부적격자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게 발표한 내용을 쭉 보면서 내가 느낀 게 만세했어. 니들 공천 안 하겠다는 거구나. 저는 대표적으로 이름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이 기준에는 황교안이 안 되는데, 이 기준에는 또 누가 안 되는데 계속. 봐봐요. 내가 다 읽어드릴게요. 떠올린 사람 여러분들 댓글로 써주세요. 자녀나 친인척 등이 연루된 비리가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공천 대상에서 부적격 처리한다. 자녀나 친인척 등에 연루된 비리가 적발될 경우, 병역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 자녀가 검증 대상이며 고의적인 원정 출상 등도 공천 배제 대상에 포함된다. 아이고, 나모 씨도 생각나고 황모 씨도 생각나고. 강모 씨. 최근에 유시민 작가하고 홍준표 전 자한당 대표하고 이렇게 술 마시면서 하는 토크를 우연찮게 봤거든요. 근데 타임라인에 있어가지고. 근데 그 원정 출산 못하게 하는 법을 발의했던 게 홍준표더만. 근데 그때 그 이야기를 막 한참 하고 있는데, 술 먹고 하고 있는데 댓글창에 나베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나경원은 그 여권인가 뭔가 그거 밖으로 꺼내놓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면서 도덕성, 청렴성 부적격자. 요거는 이제 좀 상징적인 의미예요.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이 좀 그런데, 불법적인 편법적인 재산 증식, 권력형 비리, 부정 청탁 등을 이용한 이런 사람들, 이런 것도 있고. 괜찮나? 자유한국당? 너무 많은데. 네. 다음에 이 음주운전의 경우 2003년 이후 총 3회 이상 위반하거나 뺑소니 운전, 무면허 운전 전력 있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 위반자, 고액 상습 체납 명단 게재자 등의 납세 의무를 회피한 자, 이런 게 또 있고요. 국민 정서 보편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사회적 무리를 빚거나 혐오감 유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합리한 언행 등과 관련된 경우 예외 없이 공천을 배제하기로 했다. 이 부분이 자유한국당에 다 포함되는 거야.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어? 요번에 불출마 선언한 사람 몇 명은 이제 제외된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살인, 강도 등의 강력 범죄의 경우 형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 형을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로 기준을 강화했고요. 이 말은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그거나 아니, 살인, 강도 등의 강력 범죄 혐의가 있어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왜 공천 신청을 하며 그걸 왜 공천위에서 심사를 해줍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 진짜 뭐 분량 채우려고 억지로 끼워 맞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요, 이게 자유한국당식 쇄신이에요, 쇄신. 사실 지키지도 않을 거고, 이걸 그대로 정말 고강도로 들이대면요, 공천 받을 사람 거의 없어요. 나경원, 심재철, 황교안, 뭐 김재원, 하나 할 거 없이 다 똑같아. 그런데 이게 국민들한테는 우리가 쇄신합니다라고 이렇게 일종의 쇼를 하는 거죠. 뭐 공천 자격 기준과 그러면서 언론은 이제 박찬주는 공천 안 되겠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디다만, 오늘 박찬주 입당했습니다. 축하해. Congratulations. 박찬주 대장 같은 경우는 국민 정서 보편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사회적 무리를 빚거나 혐오감을 유발한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거 너무 두리뭉실하다. 근데 지금 박찬주는요, 이게 있어. 벌금형 이상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그때 그 갑질 의혹 무혐의 처분받은 건요, 박찬주는 무혐의인데 부인이 유죄가 됐어요. 주로 부인이 갑질했다는 거고, 여기 사람들이 이거 갖고 이제 가짜뉴스 퍼뜨렸죠. 박찬주는 무혐의 받았는데 갑질이라고 한다고. 부인이 한 거나 찬주가 한 거나 뭐 달라요? 다만 부정청탁 금지 위반 혐의로 벌금형 선고받았어요. 얘네들 지금 여기에 관련된 거면 이거 부적격입니다. 그런 거 알면서도 입당을 하나? 지금 총선 기획단은 어떻게 꾸려져 있나요? 총선 기획단이요? 자유한국당. 황희도? 황희들을 보내라. 아니, 왜냐면 이걸 보면은 어떤 병역 문제에 있어서는 황교안 스스로는 본인이 이 문제에서 깨끗하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당시에 본인에 대해서는. 그런데 여기에 고의적인 원정 출산이라는 이 단어를 딱 넣었다는 것은 타겟팅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렇다고 밝혀지진 않았는데. 근데 자녀나 친인척 비리에 황교안도 자유롭진 않잖아요. 그 자녀들 중학교 때
장관상 장관상 받은 거. 받을만 했다라고 이제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요. 나경원은 확실히 공천 못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 조국 장관 등 관련해서 검찰이 엄청 도와주고 언론이 도와주면서 총공세할 수 있었는데 계속해서 나경원이 발목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나경원은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뭐 현조 등의 여권 등을 어떻게 하지 못하면 사실상 국민 정서상으로는 만내가 돼버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 아직 밝히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관점에서는 나경원은 진짜 공천받기 계속 힘들어지고 있는데 나경원 공천을 안 하게 되면 똑같은 케이스로 황교안도 똑같습니다. 예. 자녀에 관련된 문제는 그러면 이 공천기획단이라고 하는 건 사실 당대표의 의중이 100% 반영된 인사들이거든요. 당대표의 뜻을 그대로 따라줄 사람들이야. 당대표에 반할 사람들은 없다고요. 더군다나 자유한국당 문화 속에서는. 예를 들면 민주당에서는 황희두 기획위원이 이해찬 대표 등에게 건의할 수 있겠죠. 근데 자유한국당 문화 속에서는 그게 안 된다고. 100% 황교안의 의중을 따르고 있는데 얘네들이 눈치 없게도 황교안이 결격 사유가 될 만한 것들 딱 발표해가지고 쇼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이런 식으로 나경원이랑 그러니까 나경원과 그러니까 비황, 그러니까 황교안에 대해서 그 충성심을 표시하지 않는 그런 중진들을 쳐내기 위해서 이런 조건들을 만들어내는 게 과연 나경원과 그 기타 등등한테 위험한 건지 황교안 자신한테 더 위험한 건지 황교안이 정말 정치적 감각이 없다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건데 나경원 대표적으로 나경원은 공천 못 받을 것 같으면 무소속으로 나가도 됩니다. 나가도 한번 승부를 겨뤄볼 만해요. 그동안 동작구에서 뿌려놓은 게 있으니까 동작구의 어떤 그 정치적인 그 나름의 조직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진들이 싹 빠져버리면 그러면 그 빠진 중진 자리에 황교안이 발탁한 인재들을 대부분 검사 출신이겠죠. 그 사람들을 꽂아 넣으면 그 사람들이 경쟁력이 있냐 이거지. 그러면은 당장에 총선을 치르는 기간 동안은 기분이 좋겠지. 황제처럼. 그 사람들이 떠받들면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근데 총선 끝나고 나면 완전 개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보면 중진을 쳐내더라도 어느 정도껏 이게 같이 갈 사람은 어느 정도 양보하면서 같이 얼굴을 뒤밀면서 이렇게 나누면서 가야 되는데 다 쳐내고 나 혼자만 뜰 거야라는 이 생각밖에 없다 보니까 진짜 지무덤을 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총선 이야기까지 좀 우리가 확전을 시켜보면요. 일단은 당에서 50% 물갈이 하겠다 그랬죠. 이제 현역 의원 50% 물갈이 하겠다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예요. 그 물갈이를 하는데 누구누구를 하는 기준도 사실 불명확해요. 숫자만 갖다 띄웠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한 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급한 마음에 50%라고 하는 카드를 딱 내밀었어요. 어떤 당이나 총선 되면 쇄신하거든요. 혁신을 해. 민주당도 지금 열심히 오늘도 불출마한 분들이 있죠. 원혜영 의원 같은 분들은 저는 사실 아깝긴 합디다만 이미지 좋으신 분인데. 근데 이제 나도 할 만큼 했다 이런 거고 나이도 있으니까 이제 뭐 스스로 이제 후진한테 길을 터주는 거거든요. 어쨌건 50% 물갈이는 지금 불출마 선언 자유한국당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다 포함되는 거예요. 50% 물갈이가. 근데 그 상황에서 황교안의 멘탈은 간단해요. 나경원 같은 자기 자신한테 뭔가 위해가 되는 뭔가 방해가 되는 중진들 쳐내겠다는 거고 그런 분위기 때문에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 막 국회의장 출신 5선이 막 원내대표가 되고 그러는 겁니다. 급이 다른 거야 사실은. 그 정도 심재철 정도 급이 되면은 원내대표 나갈 급이 아니고 당대표 나가도 충분한 급인데 그런 식으로 나간 이유가 뭔데 그 공천 학살에서 살아남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은 두 가지밖에 없는 거지. 하나는 황교안에게 붙거나 그래서 황교안의 측근이 되면서 막 이제 아부를 엄청 떨면서 황교안 눈에 살아남거나 아니면 나경원처럼 아예 지금 대놓고는 나경원과 황교안이 싸우고 있는 형국이니까 심재철이 나경원의 작품이니까 요 관점으로 갈 거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 과정에서 이런 건 있어. 아까 말한 영 리더십은 그들 자체가 깨끗해야 돼요. 이해찬 대표처럼 어떤 기준이 세워졌어. 근데 흠잡을 게 없어. 자기 욕심도 없어. 그런 사람이 공천의 룰을 만들면 따라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 지금. 황교안도 나경원만큼이나 걸려있는 게 많은데 이런 기준으로 공천 폐지할 거야? 당대표 빼고. 뭐 이런 식이 돼버릴 수 있다는 예. 거예요. 참
당대표 빼고. 아이고. 당대표 빼고를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영이 안 서는 거고 요거는 그냥 대국민 쇼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공천에 탈락할 가능성이 높은 중진들 이런 사람들이 이건 좀 너무했다 싶으면 또 그게 또 계약돼요. 계약된다고. 그러면서 이게 개혁이 되지 않고 계약되면서 또 한 발짝 물러서고 대충 삶아 봤더니 한 현역 뭐 교체 비율 한 20%에서 30% 사이 이 정도로 끝낼 거라고 저는 봐요. 이미지만 남기기 위해서 뭐 개혁한다 그러는데 힘들다고 이 당 자체가.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당장 이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는 공천 해달라는 사람들이 몰려요. 근데 수도권은 많이 안 몰린다고요. 원래 일베 성향이던 사회의 좀 전문 그룹이 자유한국당이 지지율이 높으면 더군다나 수도권 지지율이 높으면 자유한국당 입당합니다. 내가 정치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뒤쳐져 있는 상태. 나경원 등이 만들어 놓은 유산 같은 거죠. 홍준표, 나경원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황교안 포함해가지고 정광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사람들이 입당하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 공천되느냐? 기존에 있던 사람? 아니면 전 진짜 무명인 사람. 근데 우리나라 문화가 있잖아. 대선과 지선하고도 다른 점이 국회의원 선거는 국회의원들의 기본적인 지명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역에 내려가면은 각 지역구마다. 근데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카드를 쓰게 되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을 쓸 거냐? 아니면 진짜 신선한 인물을 쓸 거냐인데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 예를 들어 윤상현 같은 경우에 이 사람을 공천할 거냐 말 거냐. 쇄신 이미지를 주려면 이 사람을 빼고 누군가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실질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영입 1, 2, 3으로 나름 사회적 의미가 있거나 유명한 사람들 그래서 영입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 이거 안 된다고 봐. 영입 1호가 될 뻔했던 사람이 누구였다? 박찬주였다. 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지금 자신들 시스템 내에서도 총선 준비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그 모양새를 갖출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봐요.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요.